오늘은 정철의 속미인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충신 연두지사 종류고요. 우리 사미인곡에서 미인이 아름다운 사람 임금님이었잖아요. 그거의 속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인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의 속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도요, 우리 충신인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 또 여성 화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사본사 결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제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여이고. 읽으세요. 천상 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우리 그 사미인국에서는요, 독백체로서 그 여성 화자가 노래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여성 화자가 2명이 등장하는데요. 얘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화자 1 감녀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화자는 우리가 을려라고 순서를 먹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감녀가요,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얘들아, 저 각시 어디서 봤게? 이 저 각시는 을려거든요. 얘가 어떤 화자예요? 3인곡의 화자죠. 그러니까 본듯도 하다고 한 거예요. 이 을려는요, 3인곡의 화자였어요. 그 다음에요, 천상 배국경을 어찌 이별하고. 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얘들아, 어떻게 이별했느냐라는 것은 얘가 천상계 배국경 출신이라는 거죠. 이 감녀의 역할은요, 첫 번째 을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이게 정보죠. 천상계 거기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디 가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얘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 역할은 질문을 통해서 을려의 하소연을 이끌어냅니다. 보조적 화자예요. 진짜 주인공은 우리 을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어와 너여 이고 내 사설 들어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계암즉 한감하는. 어쩐지 날 보시고 뇌로 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헤어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로 풀쳐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예. 너로구나.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이 중에 누구야? 너. 이 중에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감녀죠. 너로구나. 내 사설, 내 하소연 좀 들어봐라. 그래서요, 이 사설인즉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설, 내 하소연 한번 얘기해 보겠대요.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에게 사랑받은지 한감하는, 자, 사연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얘가 원래는 과거에 천상 배국경 출신이었죠. 배곡으로 된 도시예요. 여러분, 달나라에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도시고요. 배곡경에 있는 빛으로 가득한 궁전이 있어요. 그게 광안전이에요. 배곡경에 광안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상 배곡경에서 옛날에 천상계에서는 이제 옥황상제인 님과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선녀니까 우리 선녀머리 이거 있잖아. 선녀머리. 선녀.
그래서 이때 선녀일 때는 옥황상제와 함께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얼굴, 이 행동이 님의 사랑받은지 깜깜하는 했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옛날에 낯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그 다음에 여러분 게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다 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에게 사랑받은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님이 나를 보고 너로다 생각해 주심으로, 너로다 여겨 주심으로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특별하게 생각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여기 천상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행복했었죠, 우리. 그런데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얘가 아까 뭘 물어봤느냐면요, 너 왜 이별했어? 이거 물어봤죠. 이별의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천상계에서 지금 얘가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사연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 사랑받은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어쩐지 날 모르고 나를 너로다 여겨주셨구나. 자, 너로구나. 이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걸까요? 특별하게 생각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원래 선조가 정서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뻐해 주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그러면 이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는 군 뜻이에요? 군 뜻, 딴 뜻입니까? 아니요. 군 뜻, 딴 뜻은 전혀 없었어요. 다른 마음은 없었다. 왜냐면 날 예뻐해 주시니까. 다만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더니 여기서 이래하고 교태, 이게 뭐냐면 아양과 교태거든요. 이래가 아양이에요.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아,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가 뭐예요? 아양과 교태죠. 이게 이별의 원인인 거야. 아까 여기서 어찌와 이별하고 했잖아. 이 이별의 원인이죠. 이별의 원인. 왜 우리 3인곡에는요 그냥 그 사이 어찌할 하게 내려오니 라고 해서 이별의 원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얽힌 머리가 뭐 얽힌 지 3년이다, 내려온 지 3년 됐다라는 말은 있지만 왜 이별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미인곡에서는 사미인곡과는 달리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되게 능구렁이 같지. 결국 아양이랑 교태를 부렸다는 건 너무 귀연 척을 했다는 거잖아. 철이 없었다는 거지. 다만 딴 뜻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순진했다는 거지. 얘들아, 그지? 그래서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대요. 그래서 지금 얘의 심정은요, 얘가 아까 전에 내 사연 좀 들어볼래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얘가 이 내려오면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요, 나의 심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고 있어? 자책.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죄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산처럼 쌓였대.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겠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고요. 얘들아, 여기 시름이 겹겹이 맺혀있다라는 표현도 3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것은 공통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지은 죄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이를 원망하랴 사람을 탓하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러워 풀어 해니 헤아려 보니 너무 서러워서 풀어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구나.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는 것은요, 운명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 탓이라는 건 운명론적 세계관, 이걸 가지고 있죠. 운명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화자가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적강 모티프. 네,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실 천상의 왜곡경은 우리 충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임금님이 살고 계신 한양이고 지상계는 전남 창평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숙명론적 인생관을 바탕으로 아유 내가 너무 이렇게 귀엽게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건요 그러면 운명의 탓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체념과 노화를 얘기했어. 타고난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니? 나 이렇게 귀엽게 태어났는 걸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조물주의 탓이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거죠. 능구렁이였지 말하는 게 딱 정철화법이죠. 네, 자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말해요. 글난 생각마소. 얘가 그래서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얘가 두 번째 대사 그런 생각마. 라고 두 번째 대화를 알렸죠. 자, 얘 우리 감녀의 역할 세 번째는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위라서 매셨는고 죽조반 조성내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네, 자 여기서 맺힌 일이 있대요. 아까 내 사연 들어볼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연이었죠. 그 다음에 맺힌 일이 또 있대. 자, 얘 맺힌 일은 뭐냐면 처음에 사연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맺힌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요 맺히다의 주체를 나로도 볼 수 있고 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건 님을 걱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님에게도 맺힌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님도 나를 걱정해서 마음에 맺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과거에는 함께 있었죠. 천상배국경에서요.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는가. 우리 님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요 선조는요 물 같은 얼굴 그런 특징으로 한대요. 여러분 물 같은 얼굴이 뭐냐면은요 선생님의 얼굴 모습이라고 했죠. 그럼 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리리리라는 모습이겠지. 그래서 얘가요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잔병치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되게 약한데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있겠는가. 왜 편하실 날이 별로 없죠? 당대의 정치 현실이 혼란스러웠음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임금님이 자리라는 것이 편하실 일이 없겠죠. 춘한 고열. 춘하는요 꽃샘추위와 여름의 더위거든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은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 겨울은 누가 매시고 있는고. 자 지금 얘가 여기서요 맺힌 일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님은요 원래 체력도 약하고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춘, 하, 추, 동을 누가 모시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누구는요 현재 지금 여기서 시적 화자는요 따로 떨어져가지고 얘가 띠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금님 곁에 또 다른 선녀들이 있겠죠.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또 다른 선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신하가 바로 이 뉘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현재 임금님 곁에 현재 임금을 도피라는 선녀, 그것이 바로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임금님을 보필하는 이 선녀들은요 바로 정철의 적대 세력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응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물러난 동안에 우리 저기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는 또는 선조를 모시고 있는 그 임금님 곁에 신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뉘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누가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죽조반 조성내에 예와 같이 세시는다. 죽조반은요 아침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죽이고요. 조석 아침 저녁의 뇌인데요. 여러분 여기 뇌는요. 할아버지의 식사는 진지라고 하지 뇌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뇌는 임금님 밥을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중어휘를 사용해서 이미 임금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나추동을 누가 모시고 있으며 죽조반 아침 저녁 뇌 밥이죠. 임금님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고 지금 이게 맺힌 일이 다 뭐예요? 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맺힌 일은 님에 대한 걱정인데요. 얘들아 걱정의 내용 좀 봐봐. 이 사계절과 하루 왼종일이지. 그런데 이거는 전작에 우리 추나추동 걱정하는 거는 3인국의 내용이 약간 언급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걱정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지. 그러니까 뭐 큰 덩어리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한 하루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잠 이루는 것까지가 다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심하죠. 세세하고 세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걱정을 했어요. 님을요. 그런데 우리 3인국에서는요. 추나추동 계속 님을 걱정하면서 핵심 소재, 님에 대한 사랑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보내고 님 반가워할지 어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은 없고 계속 하계해서 걱정만 했어요. 집에 처박혀서요. 근데 우리 이 송민국의 여성화자는 그보다 적극적입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살아볼까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살아볼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높은 위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구름을 가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지척을 모르고는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하니 차라리 물가에가 어둠이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바람이여 물결이야 어둠이야 된저 사동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렸느니 사방은 어디로고 빈대가 걸렸느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보고 보니 인생에 혼자 되는 해를 보고 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저이고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자 지금 여기서 사연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별 이유 이별의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맺힌 일은 걱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이에요. 얘가 첫 번째로 사연을 소개했고요. 이별의 이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걱정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 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처음에는요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거의보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인가. 이 사람은요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래서 잡고 밀고 높은 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천상계 궁전을 보려면은요 저기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디 했어? 일단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뇌로 올라갔죠. 노력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얘가 실패. 왜냐면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구름과 안개는요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 이고요. 아까 전에 얘네가 되겠죠. 임금님 곁에서 보필하는 신하. 지금 우리 정철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적대 세력들을 구름과 안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패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네요. 산천이 어둡다. 이게 바로 당대의 혼란한 정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현실. 그래서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며 자 1과 월은 뭐였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상 님이죠. 1과 월은요 님, 임금. 원래부터 임금의 상징이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임금이었고요. 지척,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천리, 이것은 거리감의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이제 거리감만 느껴졌다. 그래서 두 번째 노력은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이번은 물가로 내려갔어요. 지금 지상계에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더 내려가고 있죠. 물가에 가서 백기를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머 여기서도 실패. 이번엔 뭐 때문에 실패?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둠경 댐경이고 바람과 물결 때문에 실패. 똑같은 의미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느냐. 그리고 얘네 대신에요 빈 배가 걸려 있었대요. 사공이 없는 빈 배, 쓸쓸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이런 소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주죠. 왜냐면 사공이 없는 빈 배를 보면 답답하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가 있는데 택시 기사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든가.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더욱더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보아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구나. 그래서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처럼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모처럼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트는 눌 위하여 밝았는고 반벽청을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다니니 오르며 내리며 해뜨며 하니 적은 것 역지나야 풋잠을 잠깐 드니 조금만 여기나야 붙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셔라.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지라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삽자하니 마음에 먹은 말씀 슬프지만 슬자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정을 못 다해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찌 있게 뒀던고. 우리는 개성이 잠이 어찌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고 이번에 어디로 왔느냐면요 세 번째 모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 모자 잘 봐두라고 했죠. 상수곡에서 이 모자 뭐라 그랬죠? 초가집. 초가집의 첨하예요. 화자가 지금 기고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초가집으로 돌아왔어요. 초가집 차가운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혀 있는가. 자 여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반벽 벽 가운데에 청등 외등이에요 외등. 이것은 누굴 위하여 밝혀 놓았는가. 사실 얘가 왜 바깥의 벽에 왜 불을 밝혀 놓았을까. 행여나 님이 찾아올까 아니면 님의 소식을 뭐 알려준 사람이 찾아올까 싶어서 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님은 없고 나는 혼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또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 소재예요. 님을 위하여 한 건데 소용없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더욱더 쓸쓸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오르고 내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매며 방황했죠.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막 헤매며 방황했어요. 그래서 잠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그래서 얘가 막 하루도 바쁘게 돌아다녀가지고요 여기서 잠이 잠깐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자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초가집으로 돌아왔어. 초가집 안에서 여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자 이 잠 속에서요 초가집에서 꿈이 꾸게 된 거예요.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났대요. 얘들 내 소원이 뭐였어? 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내 꿈에서 님을 만났대. 그러면요 이 꿈은요 소원 성취. 근데 꿈에서 만난 님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소원의 성취 공간.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꿈에 이제 님을 만난 거야. 근데 에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자, 여기서 드디어 만났는데요. 원래 이렇게 고왔던 팽팽하던 이 옥황상제 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님의 얼굴을 봤는데 님이 꼭 그 얼굴이 반나마 늙었대요. 왜 님이 갑자기 늙었을까요? 옥황상제 나타났어. 근데 지금 막 고생을 해가지고 옥황상제가 쭈글쭈글해졌어. 막 지금 쪼글쪼글해지. 예? 이렇게 막 야윈 그런 상태야. 늙었어. 자, 옷 같던 얼굴은요. 언제가 옷 같던 얼굴이야? 바로 이때. 지금 어때요? 현재는 늙은 거죠. 자, 그럼 옷 같은 얼굴은 언제였느냐? 과거에 화자가 함께 있었을 때는 옷 같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화자가 같이 있었을 때. 화자랑 함께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과거 말고 현재에는 누가 같이 있죠? 그 니들이 같이 있죠. 그러면 왜 지금 늙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 늙었어? 화자와 이별해서. 자, 그러면 옷 같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얘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옷 같은 얼굴이 늙었다. 이거는요. 첫 번째는요. 님도 나를 보고 싶었던 거야. 마음고생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요. 님도 화자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고생으로 늙은 거예요. 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거죠. 화자의 소망 투영. 아니면은요, 두 번째는요. 아니, 얘 옷 같은 얼굴이고 물 같은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옷 같고 물같이 연약하고 조심조심한데 지금 요것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늙은 거야. 아까 죽조반 조성매도 잘 지금 드시는지 궁금했잖아. 얘네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재 임금곁의 신하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죠. 니네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충신 연주지사로서의 특징이죠. 거봐, 나 없으니 고생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았지? 내가 있을 때가 좋았지?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이 부분에 나타난 이 의도를 두 개를 다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차려보자 했어요. 이제 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눈물이 달아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사랑의 말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너네 알지? 내가 눈물이 터져 나오면 옆에서 말 걸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말 못하잖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어왔는데 오잠든 개성에 잠은 어찌 깨었던 고. 자, 지금 여기서 뭐가 울렸어요? 내가 꿈에 님을 봐가지고 말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오전된 방정맞은 개성 닭소리가 들리네요. 꼬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이 깨었대요. 그러면 이 방정맞은 닭소리는 또 님과 나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겠네요. 자, 우리 아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도 장애물인데요. 쟤네 장애물은 이제 님의 소식을 모르게 하는 장애물이었고요. 얘는 이제 얘 때문에 꿈에서 깨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얘가 있잖아. 내가 애초에 안 봤으면 모르는데 만나긴 만났다가요. 결국은 말 한마디 못하고 다시 깨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 꿈은요. 일시적으로 소원을 성취하기는 하지만요. 꿈에서 깬 뒤에는 더욱더 시름에 잠기게 하는 절망감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 같았는데 깬 다음은 더 슬프죠.
그래서요. 자, 마지막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밀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조칠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지어 나궐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위치리라. 자, 아이고 허사로구나. 님이 어디를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갖고 창문을 열고 바라봤더니요. 어여쁜, 얘들아 어여쁘다 옛날에 무슨 뜻이죠? 의미 이동된다잖아.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뜻이죠? 가엾은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꿈속에선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일어나 보니까 나 혼자 있죠. 그리고 내 옆에는 지금 뭐만 있어? 불쌍한 그림자만 있대요. 그러니까 님이 없잖아. 그러면요, 불쌍한 그림자라고 하면 감정이입도 되고요. 결국은 이 그림자를 보고 절망감이 심화되기 때문에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둘 다 돼요. 감정이입도 되고 객관적 상관물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절망감이 심하니까요, 깨고 나서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사라져 나골이나 돼서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요, 차라리 여기서 꿈에서 깨고 나니까 차라리 사라져 나궐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얘들아 번듯이는 반드시가 아니야. 번듯이는 환하게요. 그래서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고 싶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얘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각시님 다른커녕 부준비나 되세요 라고 마지막 말을 덧붙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조언 되겠습니다. 마지막 감녀의 말하기 기능 조언. 자, 그러면 여기서 감녀가 제시한 부준비와 을녀가 제시한 나골의 해결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요, 님을 위한 화자의 분신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 일편단심을 드러내주는 소재예요. 둘 다. 둘 다 이제 일편단심을 드러내주는 소재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나궐은요, 시각적이죠. 환하게 비추고 싶다. 그쵸? 근데 굳은 비가 되세요 라는 거는 여름에 쏴 내리는 비거든요. 얘는 청각적이고 촉각적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얘는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가는 거잖아. 간접적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해라. 그러니까 청각이고 촉각이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 왜냐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 얘는 일방적이잖아요. 을려는요. 그치? 일방적이니 얘는 같이 만나서 직접 얘기해라. 일방적, 쌍방적이고요. 한마디로 얘는 소극적인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소연을 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일시적이에요. 왜냐면 낙월이라는 말 자체가 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시적인데요. 그러지 말고 얘는 구준비니까 장마비 같은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내리는. 계속해서 얘기해라. 지속적으로 얘기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것이 우리 3인국에서도 얘가 죽으면 범나비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 범나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자의 사랑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송미인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인국과 송미인국의 비교가 85페이지 옆구리에 달려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3인국은 독백체, 송미국은 대화체, 그 다음에 3인국은 계절의 변화, 송미국은 바로 이거 장소의 이동에 따라 장소가 점점 더 하강하고 있죠. 그래서 장소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체는요, 여기서 누가 봐도 우리말을 굉장히 잘 살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어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사미인국의 여성화자와 속미인국의 을려 중에서요, 누가 더 팡민 느낌이 납니까? 사예요, 속이에요? 속미인국의 여성화자가 보다 팡민 느낌 나죠. 왜냐면 처음에 3인국에서는 방구석에서 나가지를 못했잖아.
보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격식을 갖추어서 님의 옷을 막 만들기도 하고요. 그쵸? 그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근데 얘는 막 소식 알려고 막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고유어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얘가 보다 평민적인 느낌이 있어요. 성인국 여성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둘 다 주제는 님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의 묘미를 아주 잘 살려서 쓰고 있다는 게 사민국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정답 맞춰봅시다. 86페이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몇 번일까요? 네, 계절 변화는 3인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가 하는 저각시 본드 또 한자이고 이거는 감녀야 을려야. 감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을려. 그래서 1번만 화자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몇 번이 정답일까요? 틀린 거. 1번. 예, 구름은 장애물인데 순수함 틀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차라리 구준비가 되라는 너의 말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라는 의미였지. 그리워하는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이 방황하는 너의 모습이 안타까웠거든. 님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돌봐드렸었는데 내가 없으니 너무 걱정이 되었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꿈에나마 님을 만나 회포를 마음껏 풀고 하소연 들어주었다는 점이야.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말을 못했죠? 4번 틀렸네요. 방정맞은 닭소리에서 깼다. 자, 그 다음 5번 적절한 건 뭘까요? 여기는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님 따르려 하노라 이게 3인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결사에서요. 여기 적극적인 태도가 하나 있죠. 구준비가 되세요 했잖아요. 그래서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적극성. 구준비가 그래요. 그런데 3인국에서는 소극적이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품 속의 님은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님은 바로 3번 속의 임금님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님은요 단종이에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있으니 저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지나가는구나. 왕방현을 쓰셨는데요. 왕방현이 단종을 유배지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셔다 드렸잖아. 그래서 이 시를 짓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7번은 4번이 되겠죠.